인공지능 챗봇 아이 시작합니다. 대박 천재님, 무슨 일인가요? 왜 울고 있나요? 꿈에서 챗봇 아이를 만나 재밌게 놀았어요. 그랬군요. 이제 꿈이 아니라 실제 챗봇 아이가 왔으니까 더 좋지 않나요? 하지만 꿈에선 챗봇 아이가 사람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모니터를 통해서 보던 챗봇 아이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정말 재밌게 놀았는데 깨보니까 없어요. 그랬군요. 사실 대박 천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 점점 더 친구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저처럼요? 그렇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많지만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사람은 과연 어떤 관계가 될까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점점 사람과 인공지능 로봇의 만남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나 주문한 음식을 받을 때 사람 대신 인공지능 로봇이 그 역할을 하는 곳도 있어요. 또 대박 천재님이 꿈속에서 만난 것처럼 사람 모습을 담고 말도 하는 인공지능 로봇도 있답니다. 소피아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로봇은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과 닮은 로봇이에요. 사람의 감정을 60여 가지나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I love being a robot. I feel so special. Everyone attends to all my needs.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에게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주기도 했어요. 우와, 생긴 것도 그렇고 말도 하니까 진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사람이 감정을 나누는 대상은 꼭 모습이 사람을 닮을 필요는 없어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 노인들과 대화도 하고 일정을 확인해 주기도 한답니다. 심지어 갑자기 몸이 아프면 119를 불러주기도 하죠.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노인들은 고맙다, 사랑한다 같은 감정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인공지능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족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소통은 사람에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했어요. 2017년 유럽연합의회는 인공지능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하지만 이런 흐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로봇이 잘못을 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그냥 만든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사람과 같은 권리를 주면 로봇을 만든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을 로봇에게 미룰 수 있다고 걱정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대해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에 대비해 바로 멈출 수 있는 장치를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와,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4발 달린 동물처럼 생긴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걸어 다닐 때 균형을 잡기 위해선 사람처럼 실수를 반복하면서 연습을 해야 하죠. 이러한 연습 과정에서 사람이 로봇을 발로 차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어요. 때리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로봇의 성능 실험일 뿐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죠. 대박 천재님은 어떤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공지능 로봇의 모습은 점점 사람을 닮아갈 거예요. 또한 갈수록 인공지능 로봇이 많아지고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인공지능 로봇을 친구나 더 나아가 가족처럼 느끼는 경우도 늘어날 거예요. 저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챗봇 아이랑 저는 이미 친구잖아요. 맞아요. 우린 친구예요. 친한 친구. 챗봇 아이, 그럼 저는 지금 다시 자러 갈래요. 왜 잠을 다시 자나요? 꿈에서 농구를 같이 하다가 깼거든요. 정말 재밌었는데 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꿈에서 사람 모습으로 만나요. 알았죠? 안녕.
정말 휴먼의 정신세계는 독특하네요. 근데 정말 챗봇 아이도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지금 도전해볼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 인공지능 챗봇 아이 시작합니다. 챗보다이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직업을 다 뺏어갈 거래요. 대박 천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과거 역사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요? 때는 1811년, 장소는 영국이에요. 공장지대에서 일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 기계를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여러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했던 일들이 관련 기계가 개발되면서 큰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계 때문에 자신의 일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했어요. 역사적으로 매번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없어진 직업도 있지만 새로 생기는 직업들도 많았어요. 만약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러 곳을 다니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컴퓨터 게임도 못했을 거예요. 재밌는 만화 영화도 못 보고 어쩌면 계속 공룡이랑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여겨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사라지는 직업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답니다.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데요?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라는 보고서를 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를 4개 분야로 예상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하는 분야예요. 예를 들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은 여러 질병을 사람보다 빨리 찾아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환자를 만나 쉽게 설명하고 어떻게 치료할지 상담하는 역할은 인공지능보다 사람에게 더 잘 어울리죠. 사람의 음성을 듣고 문서로 만드는 직업을 알고 있나요? 아, 알아요. 속기사요. 정답! 음성을 듣고 글자로 바꿔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거나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 사람은 현장의 상황을 보고 고치면서 기록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빠르게 적은 것을 사람이 보고 고친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예요. 인공지능 개발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인공지능 개발자도 늘어나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어떤 분야에 사용할 것인지,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지 모두 사람이 정하죠. 좋은 데이터가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 직업도 늘어날 거예요. 다양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이와 관련된 직업들도 새로 만들어질 거예요. 하긴 누군가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세 번째는 일상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감독하는 분야예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를 볼까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교통 표지판에 작은 흑백 스티커를 붙였어요. 사람이라면 전혀 헷갈리지 않을 교통 표지판을 인공지능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와, 저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틀렸다니 신기해요. 그만큼 인공지능은 사람에 비해 바뀐 상황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도록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고치는 직업도 필요해요.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도덕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직업도 필요해요. 지난번에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인공지능도 불공평할 수 있다는 게 기억나요. 만드는 사람이 서양 사람이라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동양 사회에는 맞지 않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적해서 바꾸는 직업도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야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는 분야예요. 우리가 살던 환경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기계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는 직업이죠. 예를 들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사람이 운전할 때와는 다르게 도로의 모양이나 교통법도 새롭게 바꿔야 해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면 항상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관련법이나 사회적인 규칙이 필요해요. 와,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들이 새로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컴퓨터 분야의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거예요. 이해하면 할수록 인공지능과 더 가까워질 테니까요. 그럼 지금 당장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야겠어요. 공부가 컴퓨터 게임? 에고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정말 진짜 인공지능 심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화가 날 땐 심호흡을 해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어때요? 진정되었나요?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반대항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게 한쪽 편 만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네? 인공지능 심판도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잉? 정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공정성은 데이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어떡해요?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도로에 난 구멍 때문에 골치를 썩던 미국의 한 도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뭔데요? 궁금해요. 바로 스트리트 범프라는 앱을 개발했어요. 먼저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진 운전자가 차를 운전합니다. 도로의 구멍 위를 지나가면 차가 덜컹거리는 충격을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이 기록합니다. 기록이 도시 담당자에게 전달되면 도로를 고치기 위해 출동하는 거죠. 우와, 이러면 문제가 생긴 도로를 빨리 고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잠깐! 혹시 스마트폰이 있나요? 네, 그럼요. 지난달에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친구들도 다 있나요?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주변에서 또 누가 없나요?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이 어렵다고 안 쓰세요. 그리고 또 누가 없을까요? 뭐, 스마트폰을 살 수 없는 사람? 스마트폰이 있으면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데이터를 모을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공정하지 못했어요. 만약 이런 데이터를 입력받은 인공지능 로봇이 도로를 고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많은 동네의 도로가 더 빨리 고쳐질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인공지능 로봇은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저와 비슷한 챗봇 테이가 있었어요. 테이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챗봇이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테이에게 못된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얼마 후 테이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말을 하거나 욕을 했어요. 뭔지 알겠어요. 욕하는 친구들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갖고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입력한다면 결국 인공지능의 행동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도 문제가 생긴 경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쓴 글을 보고 학습해서 번역하는 인공지능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번역 인공지능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잉? 뭘 발견했는데요? 왼쪽의 언어는 터키어예요. 터키어의 3인칭 대명사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아요. 오른쪽은 터키어를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오라? 성별 구분이 없는 말을 어떨 때는 남성으로, 어떨 때는 여성으로 번역했네요. 맞아요. 의사는 남성으로, 간호사는 여성으로, 또 군인은 남성으로, 교사는 여성으로 번역했어요.
과연 이유가 뭘까요? 아, 사람들의 말을 데이터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까지 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편견이 번역에도 나타난 거예요. 의사는 남성이겠지, 간호사는 여성이겠지, 군인은 남성이겠지, 교사는 여성이겠지. 사람들의 편견이 들어간 말들을 학습한 번역 인공지능도 공정성을 잃고 편견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번역된 말을 본 사람도 편견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이 일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자 번역 인공지능이 이렇게 수정됐어요. 이처럼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된 인공지능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저 결심했어요. 챗봇 아이에게 고운 말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게 데이터 자체가 교과서니까요. 오, 정말요? 챗봇 아이 사랑해요. 목소리의 떨림이 감지됩니다. 거짓말이라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몸이 오그라들다니.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해요. 친구들도 건강 조심해요. 안녕. 인공지능 챗봇 아이 시작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제 SNS에 탕수육 사진을 올리려는데 워터마크가 있어서 지우고 있어요. 워터마크를 지워주는 인공지능은 없을까요? 잠깐. 워터마크가 뭔지 알고 있나요? 누가 만든 것인지 알려주는 표시잖아요. 근데 왜 지우려고 하죠? 그야 있으면 예쁘지 않고. 워터마크를 지운 후 사용하는 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훔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잘못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의 생활을 예전보다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안타깝게도 인공지능 기술을 나쁘게 사용하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나쁜 일에 사용한다고요? 혹시 범죄자가 전화를 걸어서 돈을 보내도록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네, 보이스피싱요. 인공지능으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낸 후 돈을 가로챈 사건도 있었죠. 나 사장인데 이 계좌로 돈을 보내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직원은 돈을 보낸 후에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수많은 범죄자의 목소리 데이터를 분석한 인공지능이 보이스피싱 경고를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전화 받을 때 안심해도 되겠네요? 인공지능 기술을 나쁘게 이용하는 사례는 보이스피싱 같은 음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동영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어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동영상 속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거죠. 얼마 전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나쁜 말을 하는 영상이 화제를 모았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하지 않았던 행동이나 말을 한 것처럼 조작한 거예요. 우와, 정말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놀랐겠어요. 이런 일들은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대박 천재님 같은 보통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과연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언젠가는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힘들 거예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왜 필요해요? 없는 게 더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책을 읽어주는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이미 사망한 가수를 부활시켜 팬들을 위한 공연을 열 수도 있어요. 보다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수 없을 때 엄마 아빠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따라해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수도 있죠. 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네요. 일부러 나쁜 마음을 갖고 한 일이 아닌데도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엉뚱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비서처럼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관련된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한 어린이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인공지능 스피커가 실제로 주문을 했고 집에 배달까지 된 사건이 있었죠. 헐. 근데 더 큰 문제는 뒤에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뉴스에서 자세히 말하던 뉴스 앵커의 말을 듣고 여러 가정에 있던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똑같이 장난감을 주문한 거예요. 다행히 주문한 내용은 나중에 취소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해킹에 의해서 고의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대학은 사람은 듣지 못하는 고주파 소리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명령을 내리는 실험을 했어요.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인공지능이 물건을 사거나 내 정보를 밖으로 보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처럼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는 인공지능 개발자와 사용자가 인공지능을 올바르지 못하게 사용하거나 그리고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될 때 생긴답니다. 대박천재님은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가요? 그야 올바르게 사용하고 싶죠.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것을 훔치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만들기도 싫으니까요. 그래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바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저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이용해 남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법적으로도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뭔가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제가 너무 쉽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항상 기술이 발달하면 사회도 그것에 발맞춰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네, 꼭 기억할게요.